이상하지 않습니까? 인도네시아는 한국과의 전투기 협력은 미뤘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 프랑스 전투기에는 8,500억 원을 바로 지불했고 중국에는 국가 인프라까지 내줬습니다. 그럼 질문은 하나입니다. 정말 돈이 없어서였을까요? 아니면 한국을 만만하게 본 걸까요? 한국은 설명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철수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말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 그래서 한국과 공동 개발 중이던 전투기 사업은 계속 미뤄졌습니다. 지연, 재협상, 또 지연. 그런데 같은 시기 누가 더 만만해 보였느냐입니다. 한국이 요구한 건 기술 이전이었습니다. 공동 개발, 공동 책임을 전제로 했습니다. 즉, 동등한 파트너를 원했습니다. 반면 다른 선택지는 달랐습니다. 돈을 내거나 주권을 일부 내주는 대신 즉각적인 결과를 얻는 방식이었죠.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인도네시아의 선택은 한국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인도네시아에 요구한 건 사실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더 달라는 것도 정치적 편을 들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 하나, 같이 만들자. KF-21은 완제품을 파는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설계부터 시험 비행까지 모든 과정을 공동으로 책임지는 개발 사업이었죠. 그래서 한국은 기술 이전을 약속했고 인도네시아 엔지니어들을 개발 현장에 직접 참여시켰습니다. 여기엔 전제가 있었습니다. 책임도 같이 진다. 개발비 분담, 일정 준수, 의사결정 참여. 이건 거래가 아니라 파트너십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편하지 않습니다. 돈만 내면 끝나는 계약보다 훨씬 귀찮고 훨씬 투명해야 합니다. 그 순간 선택지가 갈립니다. 빠른 결과를 원하면 완제품을 사면 됩니다. 통제권을 넘기는 대신 지금 당장 전력을 얻을 수도 있죠. 하지만 한국은 그 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청을 찾는 게 아닙니다. 동등한 파트너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인도네시아에겐 부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결국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하나는 시간이 걸리고 책임을 져야 하며 끝까지 함께 가야 하는 길. 다른 하나는 지금 당장 결과가 보이는 길이었습니다. 프랑스는 완제품을 제시했습니다. 라팔 전투기. 계약서에 사인만 하면 즉시 전력이 되는 방식이었죠. 기술 이전도, 공동 개발도, 미래 부담도 없었습니다. 중국은 더 과감했습니다. 전투기가 아니라 국가 인프라를 들고 왔습니다. 철도, 통신, 금융, 한 번의 패키지로 제공되는 제안이었죠. 그 대가로 요구한 건 책임이 아니라 접근 권한이었습니다. 이 선택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은 아닙니다. 짧은 임기, 즉각적인 성과, 정치적 계산, 모두 합리적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선택이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한국에는 분담금이 어렵다고 했고, 프랑스에는 문제 없다고 했습니다. 중국에는 국가 전략을 함께 하자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누가 옳았느냐가 아닙니다. 누구를 어떻게 대했느냐입니다. 같이 책임지자는 제안은 미뤄두고 지금 당장 편한 선택부터 집어든 순간 관계의 무게는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챘습니다. 한국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외교적 비난도, 공식 항의도, 감정적인 메시지도 없었습니다. 대신 자료를 꺼냈습니다. 개발 일정, 분담금, 이행률, 의사결정 지연 기록, 하나씩 정리된 숫자들은 분명한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리스크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공동 개발에서 가장 위험한 건 기술도 비용도 아닙니다. 계산이 달라진 파트너입니다. 오늘은 함께 가자고 했다가 내일은 다른 선택지를 들이밀고 그 과정에서 책임은 흐려지는 경우 한국은 이 패턴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계속 설득할 것인가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멈추는 게 더 큰 손실을 막는가? 답은 빨랐습니다. 일정은 재조정됐고
분담 구조는 바뀌었으며 한국은 다음 파트너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를 내친 게 아닙니다. 누군가를 벌한 것도 아닙니다. 계산이 끝났을 뿐입니다. 한국은 기다리지 않기로 했고, 설명하지 않기로 했고, 매달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선택은 감정이 아니라 전략이었습니다. 한국이 자리를 비운 뒤 공백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새로운 파트너를 찾기 시작한 게 아니라 이미 준비돼 있던 방향으로 속도를 올렸을 뿐이었습니다. 먼저 폴란드였습니다. 전투기, 전차, 자주포, 단순 구매가 아니라 생산 정비 운용까지 포함된 장기 협력이었습니다. 폴란드가 원한 건 빠른 전력 보강이었지만 한국이 제시한 건 지속 가능한 체계였습니다. 그리고 중동, 여기서도 조건은 같았습니다. 기술 이전, 공동 생산, 그리고 명확한 책임 분담. 협상은 길었지만 결론은 빨랐습니다. 서로 계산이 같다는 점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필리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위험한 해역, 불안정한 안보 환경, 이 국가가 택한 기준은 가격이 아니라 신뢰와 운용 가능성이었습니다. 한국은 화려한 말 대신 이미 검증된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일정은 지켰고 약속은 실행됐으며 책임은 끝까지 관리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한국이 대체 파트너를 찾았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같은 조건을 받아들일 수 있는 파트너만 남았다는 점입니다. 기다림이 필요 없는 협력, 설명이 반복되지 않는 관계. 한국은 더 이상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선택은 상대가 하게 두고 결과만 관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은 점점 표준이 되어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분명해졌습니다. 한국은 프로젝트를 정리한 뒤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고 생산 라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반면 인도네시아는 조금 다른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프랑스 전투기는 도입됐지만 유지비는 예상보다 컸고 운용의 주도권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중국 인프라는 빠르게 깔렸지만 부채는 남았고 조정권은 제한됐습니다. 그리고 KF-21점 개발은 계속 진행됐고 기체는 진화했으며 참여국의 기준은 더 명확해졌습니다. 이쯤 되자 질문이 바뀝니다. 왜 다시 한국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는가? 인도네시아가 잃은 건 전투기 한 기종이 아닙니다. 같이 설계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완제품은 살 수 있습니다. 인프라도 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설계에 참여하고 기준을 함께 만들고 미래 전력의 방향에 관여하는 자리는 언제든 열려있지 않습니다. 한국은 그 자리를 기다림 없이 다음 파트너에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관계의 무게는 되돌릴 수 없게 달라졌습니다. 이건 보복이 아닙니다. 압박도 아닙니다. 시간이 만든 결과입니다. 국가 간 협력은 호감으로 시작할 수는 있어도 감정으로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계약은 숫자로 남고 일정은 기록으로 쌓이며 신뢰는 행동의 반복으로만 증명됩니다. 한국이 인도네시아를 떠난 이유는 배신 때문도 분노 때문도 아닙니다. 계산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같이 책임지자는 제안과 지금만 편하면 된다는 선택, 그 사이에서 한국은 자신의 기준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기다리지 않고 설명하지 않고 붙잡지 않는 방식. 이 방식은 차갑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예측 가능하고 그래서 신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과 협력하는 국가들은 하나의 공통점을 공유합니다. 조건이 명확하고 책임이 분명하며 선택의 결과를 스스로 감당한다는 점입니다. 이 이야기는 인도네시아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어떤 방식으로 파트너를 고르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국가는 누군가를 설득하며 성장하지 않습니다. 같은 기준을 받아들이는 쪽과만 함께 갑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앞으로도 바뀌지 않을 겁니다.